오늘은 쿠팡의 해외 진출 전략과 퀵커머스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말씀드렸듯이 쿠팡은 커머스 사업 부문 외에도 쿠팡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서 여러 신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쿠팡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객 1인당 지출의 확대와 두 번째,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분야의 국제적 확장, 이 두 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쿠팡의 해외 진출은 커머스 시장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쿠팡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이고 쿠팡의 활성 이용자 수 1,800만 명에 대해서 이커머스는 제한된 시장입니다. 다른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하는 거죠. 쿠팡의 해외 진출은 쿠팡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입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쿠팡의 이커머스 생태계 구축과 동시에 작년부터 해외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사업 확장은 풀피먼트 구축 등 배송 인프라 확장으로 가고 있고 해외 사업은 퀵커머스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아마존 그리고 토종 이커머스 업체들을 상대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퀵커머스는 경쟁 상대가 없고 고객 데이터를 오래 관리해온 쿠팡이 처음 시작하기에 대규모 비용이 드는 커머스 물류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쿠팡은 해외 진출을 통해 돈을 벌려는 게 아닙니다. 쿠팡의 가장 큰 목적은 전체 매출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국내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개선해서 적자폭을 관리하고 해외 진출이 먹힐 만한 곳에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지 간해보는 거죠. 그걸 시작하기에는 퀵커머스가 가장 적합한 거고요. 퀵커머스는 NFC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를 도심 물류 중심지에 세워놓고 정해진 구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10분 내 빠른 배송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지 않더라도 도심 내 물류 인프라 구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핀셋 전략처럼 정해진 구역에서만 영업을 하면 되니까 대규모 투자가 없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첫 해외 진출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시장은 모두가 눈독 들여온 곳입니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세계 4위이고 이커머스 성장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먹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도 현금을 쓰는 일본입니다. 핸드폰은 많이 아이폰을 들고 다니지만 이커머스 사용은 한국 대비 열악한 거죠. 일본 온라인 입점 스토어 라쿠텐이 부동의 1위였는데 아마존이 오랫동안 일본 시장에 공이 들어왔고 지금은 아마존이 점유율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아마존은 쿠팡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쿠텐은 네이버 오픈마켓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 시장은 다른 강자들도 많습니다. 시장이 크고 먹거리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쿠팡도 들어간 거고요. 하지만 국내 시장과는 다른 전략입니다. 퀵커머스를 이용한 핀셋 전략이었죠. 쿠팡의 일본 법인 쿠팡 재팬은 작년 6월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해서 도쿄 일부 지역에서 쿠팡 이츠와 같은 퀵커머스 즉시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쿠팡 고객들은 앱에서 야채, 육류, 달걀 등 신선 제품과 생필품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상품을 배송을 합니다. 주문 후 20분 안에 배송을 받을 수 있고요. 일본은 소득 수준이 높은 만큼 식품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유기농 과일과 채소 등을 품목에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쿠팡의 일본 사업 진출이 성패를 떠나서 퀵커머스 사업을 시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본은 소득 수준이 높으며 소매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편의점이 나라라고 할 만큼 일본 편의점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에서 따온 거죠. 일본 편의점은 상당히 많은 제품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상당합니다. 퀵커머스는 기본적으로 편의점을 대체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국내보다 더 수요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 미국이나 글로벌 대형마트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편의점과 같은 퀵커머스는 쿠팡보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될 거라 생각할 수 있고요. 오히려 수요가 충분한 일본 시장에서 충성 회원을 늘려가면서 도시 단위로 키워간다면 일본 시장 장악은 아니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특히 도시에 밀집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도시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쿠팡이 일본에 이어 진출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쿠팡은 작년 7월 대만에 진출해 타이페이에 1호점을 열고 중산구에서 즉시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아마존, 알리바바 등 이미 커머스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쟁자들과 맞서는 대신 퀵커머스 카드를 꺼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크스토어 운영과 피킹, 패킹 등 풀피먼트의 도같은 쿠팡이기 때문에 이를 아시아 특유의 모빌리티 시스템과 접목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전략인 거죠. 쿠팡 대만 현지법인은 10분 내 배송 완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오토바이가 이동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어 즉시 배송 서비스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대만과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1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의 배송 서비스 쇼피프레시가 있는데 쇼피프레시는 주문 뒤 4시간 안에 배송을 합니다. 쿠팡은 10분 내 배송 완료를 대만과 싱가포르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적용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쿠팡이 진출한 국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도시 단위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송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입니다. 쿠팡은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쿠팡이츠를 통해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아시아 지역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현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국과 같은 이커머스 물류 생태계를 조성해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지역입니다. 이커머스는 가장 먼저 고객이 필요하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비용이나 당국의 허가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배송 노하우를 이용해서 퀵커머스에 집중하며 고객을 확보한 후 유통과 물류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이제 온라인화는 슈퍼와 편의점 채널까지 소비자와 유통을 떼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배민, 쿠팡이츠 같은 업체들이 핵심 플레이어죠. MFC, 도심 속 소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퀵커머스 전용 라이더를 아예 상주시키면서 배송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현재 퀵커머스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직 시장을 선점한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이 플레이어가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나 성장 여력은 불확실한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선 1시간 내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 곳곳에 MFC 창고가 필요합니다. B마트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퀵커머스를 제공했고 온라인 기반 퀵커머스 서비스 제공업체 중 가장 많은 수인 40개 가량의 MF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직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재고 부담도 큽니다. 라이더들의 인건비도 상승하는 중이죠. 그런 불확실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기 위한 퀵커머스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얼마나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한지, 그리고 충분한 배달 기사 수가 확보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 물류망, 즉 물류 점포 MFC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퀵커머스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교한 수요 예측을 통해 재고 관리를 해야 하고,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도심 곳곳에 충분한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 배달을 위한 라이더를 넉넉히 확보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앱이 퀵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배달 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이용자 수와 고객의 구매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쿠팡의 퀵커머스 방식을 보면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과 제휴를 통해서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체 물류센터에 상품을 쌓아놓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형태이죠. 이 말은 상품의 보관부터 재고 관리, 포장, 배송 모두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배달 플랫폼에서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기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유통의 최전선까지 온라인화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화가 침투한 산업 영역은 어김없이 마진율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화는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오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장을 장악해 왔죠. 우리 주변에 한 블록 지나면 찾을 수 있는 편의점도 이제 온라인과 싸워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편의점이 더 편해지거나 더 저렴해지거나 지금보다 더 세련된 무기를 가지고 퀵커머스와 싸워야 되는 시점입니다. 쿠팡이 글로벌 3자 물류 3PL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작으로 미국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로켓 직구 배송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3PL 글로벌 3자 물류는 고객 기업의 배송, 보관, 유통 등 두 가지 이상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쿠팡이 고객 기업에게 보관, 포장, 배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죠. 기업은 쿠팡의 물류센터로 상품을 미리 입고한 후에 판매가 될 때까지 상품을 센터에 보관할 수 있고, 주문이 들어오면 쿠팡이 상품을 직접 준비하고 포장해서 배송하는 형태입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하는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해외판 풀피먼트 서비스죠. 국내의 물류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직구 시장에서 풀피먼트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풀피먼트 센터는 상품의 입고부터 분류, 배송, 재고 관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물류센터와는 차별화됩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 경쟁력이 빠른 배송으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풀피먼트 센터는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쿠팡은 국내와 비슷한 전략의 배송 모델을 통해서 글로벌 3PL 사업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현지 상품 직소싱을 통해 물류 거점을 확보해서 중국 상품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글로벌 3PL 진출을 통해 외주를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지 물류 거점을 모두 쿠팡 글로벌 풀피먼트가 흡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마존의 3PL 사업은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마존의 3PL 매출은 지난 2017년 126억 달러, 약 15조 원에서 21년 318억 달러, 약 38조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쿠팡의 해외 진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쿠팡의 핵심은 매출 성장률 증가와 동시에 매출 총이익률을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매출이 성장하면서 매출 원가율은 낮추고 매출 총이익률을 조금씩 개선시키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해외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며 퀵커머스는 해외 진출에서 커머스 산업에 대한 실험의 장이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진출 사업은 국내 매출 20조를 넘어선 쿠팡에겐 사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쿠팡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만약 일본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국내와 같은 시장 장악력을 가질 수 있다면 쿠팡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